이 피말리는 시장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한 무관심과 본업에 충실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사원입니다. 가끔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서 커피 마실 때 하나씩 주워 먹곤 합니다. 그냥 제가 손으로 하는 뭔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물건을 최대한 늘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건 시도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보면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잘 맞는 것 같고 일상의 활력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시도해보기 어렵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반등하는 국장을 보면서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면서 한숨 쉬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면서 손절해놓고 다시 풀매수 때립니다. 근데 조금만 떨어져도 다시 손절하고 결국 손해보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장이든 미장이든 결론은 같아요.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가져가는 겁니다. 1976년부터 2022년까지 뱅가드에서 발표했던 연구 결과를 보면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과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든 거치식 투자든 뭘 하든 사실상 상관이 없고요. 본인 성향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뱅가드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무려 50년짜리 데이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종목을 1년도 꾸준히 들고 가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거치식이냐 적립식이냐 고민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적립식 매수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면 이걸 선택해서 꾸준히 사면 되는 거고, 오르던 내리던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거치식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라도 한 주라도 매수를 시작해 보셔야 어떻게 투자할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국장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셨을 거예요.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나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회사원 신분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해둔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수하는 게 그나마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와 ISA 계좌에 나스닥 1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가져가고 직투 계좌에도 전부 나스닥 기반으로 된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게 기업 분석이나 기술적 차트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다루는 방법인데요. 주식창을 하루에 수십 번씩 들여다보면 차트가 시뻘걸 땐 괜히 자만해져서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시퍼런 불이 들어올 때는 하루 종일 우울해지면서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죠. 내 소중한 일상이 주가 변동에 이래저래 휘둘리게 되는 건데, 이 피말리는 시장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한 무관심과 본업에 충실하는 겁니다. 자동 매수를 걸어뒀으면 증권사 어플은 사실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고요. 일상과 본업에 에너지를 쓰면 그만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결국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근로소득입니다. 본업에서 내 가치를 올리고 거기서 나오는 단단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 하락장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멘탈과 체력이 생깁니다.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각자가 가진 본인의 가치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계좌의 수치와 내 삶의 가치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포모가 오는 가장 큰 이유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조급함 때문이거든요. SNS나 커뮤니티 보면서 남들이 얼마 벌었는지 수익 인증 글들을 보다 보면 내 생각대로 투자를 잘 하고 있다가도 알게 모르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괜히 낙담하게 되고 한숨 나오고, 연금저축펀드랑 ISA 계좌는 잘못이 없습니다. 얘네가 내 노후, 내 미천을 시간의 복리로 만들어줄 건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률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남들의 수익률 뒤에 숨겨진 엄청난 리스크와 수많은 실패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단번에 크게 번 만큼 단번에 모든 자산을 잃을 위험을 짊어진 사람들이 많은 비율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택한 장기 투자자의 길은 사실상 화려하진 않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확률이 꽤 크다는 겁니다. 남들의 속도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목표랑 내 자산의 성장 속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투자도 아니고요. 그저 나랑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초반 상승장에 흥분해서 생활비를 아까운 줄 모르고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아서 혹은 대출까지 받아서 올인하거나 하락장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손절해버리는 행위가 특히나 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라는 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시장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매달 일정하게 들어가는 투자금의 어떤 규칙성 뿐입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고정급여가 있을 거고 투자금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순간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잔파도 같은 이슈들은 매일 일어납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요. 오늘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정해둔 날짜에 내가 정해둔 종목을 내가 정해둔 금액만큼 기계적으로 사모으는 규칙적인 행동을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 하듯이 당연한 루틴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투자를 내 삶의 어떤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공과금 내듯이 평범하고 무덤덤한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 버릴 때 비로소 진짜 마인드 컨트롤이 완성되는 겁니다. 보통은 하락장만 되면 꼭 악재 뉴스가 알고리즘을 타죠. 보기 싫어도 보게 되고 영상이나 컨텐츠가 노출되면서 괜히 신경 쓰이게 되는데요. 근데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1920년대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석유파동, IT 버블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과 고금리까지 수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은 악재를 먹고 자랐고요. 주식 생태계는 항상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정고점을 뚫고 우상향해왔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인류의 기술 혁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나 우량한 지수형 ETF에 투자한다는 건 곧 우상향하는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는 예측하기 힘들어도 세계 경제의 거대한 우상향 동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장과 언론의 자극적인 악재 헤드라인에 휩쓸려서 내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시장에 던져버리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은 영원하지 않고요. 우량한 자산을 싸게 모아갈 수 있는 세일 기간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량한 기업 한정이고요. 잡주는 포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와 동시에 본업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가치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투자를 시작하면서 어차피 주식으로 돈 벌면 된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회사 일은 대충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업을 방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자산인 지속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안정적인 월급이야말로 하락장이 왔을 때 아무런 공포 없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쉽게 모을 수 있는 총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아서 연봉을 올리고 그 늘어난 소득으로 매수하는 주식의 수량을 늘려나가는 과정이 가장 선순환적이면서 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몰두해서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직장 동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노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단타로 큰 돈을 만지면 결국 그 돈을 다 잃고 이전보다 더 큰 불행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단타로 벌었던 돈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걸 직접 겪어보기도 했고요. 내 마음의 그릇이 크지 않으면 아무리 계좌에 숫자가 늘어나도 불안함과 탐욕 때문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 적립식으로 혹은 정해진 규칙대로 돈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산을 담아낼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단단하게 다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수천만 원의 하락을 견뎌본 사람만이 수억 원의 하락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험하는 하락장과 잔잔바리 이슈들은 시간이 지나고 거대한 자산을 다루게 됐을 때 멘탈을 키워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절약하고 투자를 하면서 삶의 유연함을 갖추는 것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단 한 번도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라거나 단 10만 원도 허툰데 쓰면 안 된다라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가두다 보면 투자가 즐거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투자든 삶이든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줄은 결국 팽팽함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90%의 원칙을 지키면서 10%의 유연함을 남겨두는 여유를 가지면 어떨까 싶네요. 중요한 건 주가창을 열어볼 시간에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잘 챙겨 먹고 나가서 뛰고 오던지 아니면 책을 읽던지. 내 삶의 주권은 주식 어플 화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현실을 몸으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일상에 있습니다. 주식 계좌의 숫자에 내 행복의 주도권을 뺏기지 마시고요. 시장을 이기는 건 정교한 예측이 아니라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지금은 고점 같으니까 기다려야지 하면서 주저하지만 타이밍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정해진 규칙대로 꾸준히 참여하고 시간의 복리 효과를 믿으시면 됩니다. 지나간 매수 타이밍 때문에 자책하고 한숨 쉴 필요 전혀 없고요. 그 모든 경험이 단단한 투자 기준을 만드는 재료가 될 테니까요. 조급해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어차피 이 싸움은 남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함과 조급함을 이겨내는 싸움입니다. 정해둔 규칙대로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이 꾸준함이 반복될 때 5년 뒤, 10년 뒤 분명 지금의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페이스대로 끝까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